안녕하세요. 어떠한 인연은 때론 내려놓아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의 꿈은 나이가 들어서도 화목함이 유지되는 가정을 일구는 것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집안은 썩 화목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오직 아들이었던 오빠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았을 뿐, 나머지 자식들에겐 냉랭한 분이셨죠. 그런 우리에게 두 딸과 막내인 아들은 평생 사랑으로 지켜주고 싶은 보물과도 같았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식들과의 인연을 우리 부부는 결국 쓰디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 씁쓸했던 일에 대해 어디에든 토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삼척 사람으로 결혼 후 함께 횟집을 운영하며 삼남매를 키웠어요. 세 아이 중 막내였던 아들은 유독 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와 반면 두 딸은 커갈수록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심보가 커져가더군요. 시연이 너 얼른 똑바로 말 못해? 왜 친구 노트를 몰래 가져가서 찢어버렸어? 어? 몰래 가져간 거 아니야. 걔가 칠칠지 못하게 노트를 흘리고 다닌 걸 내가 주운 거지. 그리고 걔가 자꾸 내 1등자리를 뺏어가니까 이번엔 내가 1등 하려고 그랬던 것 뿐이야. 이기는데 수단과 방법을 왜 가려야 돼? 큰딸은 세 아이 중 가장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을 올리고 등수를 높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딸은 자신과 매번 전교 등수를 다투던 친구의 노트를 주워 찢어버리는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목격자가 있어 그 일은 발각이 됐고 저는 학교에 불려가서 그 아이 부모에게 미친 듯이 사과를 해야 했죠. 하지만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큰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엉엉 울며 엄마랑 아빠는 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큰딸보다 더 미래가 염려된 건 2살 터울의 작은 딸이었어요. 저희 애가 뭘 했다고요, 선생님? 30만 원도 넘는 친구 지갑을 훔치다 걸렸어요. 부모님이 생일 선물이라고 특별히 사준 비싼 지갑이라는데 지선이가 그걸 훔쳤더라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 못 먹이고 못 입힌 것도 아니었건만 작은 딸은 항상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고부터 도벽은 고쳐졌는데 누굴 시세 많은 성격만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랑 아빤 왜 언니한테만 좋은 머리를 물려줬어? 이 머리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해. 내가 성공 못하면 그건 다 엄마 아빠 탓이야. 딸은 남의 물건뿐 아니라 재능과 머리까지 시기 질투했어요. 스스로는 노력도 않고 가지지 못한 건 남의 탓만 하기 바빴죠. 딸에게 교훈을 주려 정말 많이 노력했건만 자식이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런 두 딸을 보며 정말 많은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끼치던 딸들도 성인이 된 후 어찌어찌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성인이 된 세 아이는 모두 서울과 근교로 상경을 했어요. 큰딸은 서울의 명문대 진학한 후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막내인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인천의 공단에 직장을 구하며 인천에 살기 시작했죠. 반면 공부를 못하던 작은 딸은 대학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길을 착착 걸어가던 큰딸과 아들과 달리 어떤 일이든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또 일을 그만뒀다고? 일이 생각보다 나랑 안 맞는 걸 어떡해.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카페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난 남 아래에서 일하는 건 진짜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카페는 뭐 아무나 해? 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사람들도 망하는 판에 어디서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야? 제발 뭐든 하려면 노력부터 할 생각을 해 이거사. 저도 부모인데 자식을 돕고 싶죠. 하지만 부모는 조력자일지언정 조건 없는 돈주머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 딸을 부모로서 도저히 도와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딸은 근근히 일을 하다 말고를 반복해 갔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얼른 잽싸게 거둘게요. 큰딸과 아들은 작은딸과 달리 성실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 두 아이의 차이점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큰딸은 작은딸과 마찬가지로 명절을 제외하면 평소에 찾아오긴커녕 전화도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반면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우리를 찾아왔죠. 그렇게 참 다른 세 아이는 자신들을 꼭 닮은 배우자를 만나 순차적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두 딸이 결혼을 통해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길 기대했어요. 두 사이 모두 처음엔 제법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결국 끼리끼리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아유, 장하구먼 우리 큰사위. 마흔도 안 돼서 그 내노라는 대기업에서 과장을 달다니 정말 대단해. 승진도 다 치열한 머리싸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승진하려고 후배들 성과도 좀 가로채고 정치질도 좀 했어요. 그 보람이 승진으로 찾아오니 너무 뿌듯하네요. 큰딸과 소개로 만난 큰서인 딸과는 다른 업계의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성격도 싹싹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건실한 젊은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큰딸과 완전히 똑같은 성격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당시 퓨전 술집 사장이던 작은 사위 또한 작은 딸과 똑같긴 마찬가지였어요. 가게가 망했다고? 자네 술집 작년에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잘 나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게 지점을 많이 내면 손님들도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더 찾아올 것 같아서 무리 좀 했었어요. 근데 자꾸 맛없고 불친절하다는 후기가 올라오더니 완전 파리만 날리는 거 있죠? 잘 나가는 다른 술집 메뉴랑 컨셉을 고스란히 베꼈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를 귀찮아서 대충 흉내만 낸 게 문제였나? 작은 딸은 작은 사이 술집 직원으로 일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했었습니다. 당시 이후전까지 낸 사업가라기에 우린 작은 딸과 달리 사위는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작 결혼 3년 뒤 작은 사인 저런 허탈한 말을 하며 사업을 접게 됐다고 했죠. 어머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뭘 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용돈으로 좀 담아왔어요. 아이고, 아이 너희들이나 쓰지 뭘 이런 걸 가져왔어. 난 괜찮다. 사돈어른 병세도 안 좋으신데 병원비에나 보탰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잘하듯이 시부모님인 어머님 아버님께도 효도하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철없는 두 사위와 달리 인성이 바르고 우리에게도 잘하던 건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직장에서 만났다는 며느리는 아들을 닮아 참 순하고 착했어요. 일남 일녀 중 장녀였던 며느리는 사돈 총각과 살던 사돈 어른들을 극진하게 챙기던 효녀였습니다. 며느린 편찮으시던 사돈 어른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간병도 열심히 했는데 그 와중에 시부모인 우리를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더군요. 집 대출 구매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들까지 키우느라 돈도 시간도 빠듯할 텐데 말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아들 부부는 멀리 사는 우리 부부를 자주 찾아오려고 애써줬어요.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 아니면 코빼기도 안 비추던 두 딸 부부와 다르게 말이죠. 두 딸 부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우리 손을 떠난 자식들이니 모쪼록 두 딸이 가정만 잘 지키며 잘 살기 바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딸 부부는 우리에게 은근히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뭐? 또 갈비집을 차렸다고? 조서방, 지선이도 자네도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 술집 망하고 카페까지 망하고 나서 대출금도 잔뜩 남았었잖아.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랑 동생한테 유산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걸로 빚도 갚고 사업 자금도 마련했어요. 빚을 갚았으면 이젠 더 이상 사업에 손대지 말고 직장을 다니는 게 낫지 않겠나? 장모님, 저랑 집사람은요, 기질이 남달라서 남 아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이번엔 진짜로 대박 낼 테니까요. 작은 달 부부는 술집이 망한 2년 만에 카페도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또 갈비집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안사돈의 유산으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시작한 갈비집이 잘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채 1년 만에 갈비집 또한 빚만 남기고 접고 말았죠. 명절에 찾아온 작은 딸 부부가 그 이야기를 하며 풀주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큰 사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도 요새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자네랑 시연이 이번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가 원래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았던 거 아시죠? 이번에 완전 좋은 정보가 들어와서 무리해서 큰 돈을 좀 주식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세가 완전 달라져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사야 틀렸다 치지만 제가 주식 때문에 지인한테 차용증 쓰고 돈을 좀 빌렸었거든요. 몇 배로 불리기만 하면 이자까지 다 쳐서 갚겠다고요. 근데 지인이 주식 폭망한 거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곧장 안 갚으면 소송을 건다고 하지 뭐예요. 대출 받으면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닌데 제발 부탁드려요. 다급한 큰 사위의 태도를 보아하니 사위는 어지간히 불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망했다고 말하는 작은 딸 부부가 자신들보다 먼저 돈을 빌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건 작은 사위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큰 사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사위 또한 재빨리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형님하고 처형은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벌이가 많잖아요. 저랑 집사람은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요. 제발 저희부터 좀 도와주세요. 네? 딸들 또한 사위들을 거들며 우리에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딸들 부부가 오기 전에 며느리의 친정으로 간 아들 부부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아니었으면 평소 누나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들이 크게 화를 내며 싸움이 났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결국 딸들 부부에게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앞으로에 대해 못을 박았죠.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니까 더는 부탁하지 말게. 사업도 주식도 나랑 우리 양반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니 그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네. 하지만 한 번 쓴맛을 봤으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야. 특히 지선이 조서방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으면 이제 그만해. 대출 갚으면 이제 사업은 손 안 된다고 약속해. 노서방 자네도 이젠 주식에 무리한 투자 안 한다고 약속하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미리 유산 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까. 네, 그럼요 장모님. 더 이상 주식에 손 안 대겠습니다. 저도요 장모님. 이젠 번듯한 직장 구해서 사업은 꿈도 안 꾸고 살게요. 어차피 재산이야 우리 죽으면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갈 생각이었으니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미리 유산을 준다고 여기기로 했던 겁니다.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 했으니 그렇다고 억소리가 날 금액은 아니었고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리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 못한 터라 뒤늦게 주는 결혼 자금이라고 여기기도 했네요. 우린 나중에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너한테 남겨줄 몫은 충분히 남겨놨단다. 하지만 너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우리가 네 누나들에게 지원해줄 만큼 내게도 미리 재산을 증여해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그 돈은 갖고 계시다가 두 분이 급할 때 쓰세요. 저흰 두 분 유산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린 아들의 몫을 넉넉히 남겨놓았습니다. 두 딸과 달리 우리에게 항상 잘했던 아들 부부에게 우린 진즉부터 항상 더 많은 몫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그 일로 두 딸 부부가 또다시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딸 부부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삼겹살집? 자네,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사업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죄송해요, 장모님. 근데 아시죠? 저도 집사람도 1년 동안 삼겹살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거요. 이번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노하우도 배웠다니까요. 맞아, 엄마. 우리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사업가 부부로 거듭날 거야. 우리가 준 돈으로 빚을 갚은 작은 딸 부부는 고작 1년 만에 다니던 삼겹살 가게를 때려치우고 직접 삼겹살 가게를 차렸더군요. 겁도 없이 또 대출을 껴서 말입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큰 서희는 조심스레 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 장인어른 장모님, 저도 오늘 드릴 말이 있었는데요. 혹시 저번처럼 저희한테 유산 좀 미리 더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유산? 너무 벌써 노여하지 마시고요, 장모님.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돈이니까 가지고 계신 돈에서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없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네 지인한테 돈은 다 갚았다며. 지금 자네도 시연이제도 멀쩡히 돈 벌고 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해? 설마 자네도 주식하나? 어? 그게 이번엔 진짜로 확실한 정보여서요. 자네 분명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투자를 정하고 싶으면 가진 돈 안에서 해야지. 어쩜 그렇게 돈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저번엔 지인 돈을 빌려서까지 무리해서 투자하더니만 이번엔 우리한테 돈을 달래서 투자한다고?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자네들 장모 말이 맞네. 그리고 우린 앞으로 자네들이 우리 딸이랑 같이 사업을 또 말아먹든 주식이 폭락을 하든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걸세. 우리와의 약속을 똥으로 생각하는 자네들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에휴, 니들이 오기만 하면 망했다는 말이나 돈 얘기뿐이니 이젠 아주 명절이 오는 게 무섭다, 무서워. 내가 태훈이 처가로 가고 나면 너희들 올 생각에 우린 근심부터 들어. 결국 그날 딸들 부부는 풀이 죽은 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들에게든 사위들에게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작은 딸이 자꾸 전화를 걸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야 뻔할 뻔자였습니다.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빤 엄마가 하자고 하면 다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만 허락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삼겹살집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단가 낮은 쌍고기로 바꿨는데도 손님이 없어서 남는 게 없다니까. 제발 우리 조금만 더 돈 좀 해줘. 장사가 안 된다고 더 맛없는 고기로 바꾸면 손님들이 오겠니?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봐. 그리고 돈 우습게 보는 너희들에게 줄 돈은 한 푼도 더 없어. 태훈이 낸 아픈 사돈 어른 간병하랴 일하랴 애까지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우리 보러 꼭 한 번씩 내려와 주는데 너흰 뭐니? 안부 전화커녕 이렇게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주제. 왜 부모인 우리한텐 당연한 듯 요구만 해. 꿈깨. 삼겹살 가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작은 딸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지치더군요. 때문에 저와 남편은 한동안 작은 딸과 작은 사위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명절날 이놈의 두 딸 부부가 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이번에 장모님께서 물려받으신 바닷가 땅 있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기 땅값이 제법 올랐더라고요. 주변에 요새 펜션들도 제법 들어서는 것 같고요. 그 땅을 자네가 왜 알아보나? 큰 사위는 제게 대뜸 제 땅에 대해 묻더군요. 그 땅은 그로부터 2년 전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바닷가 앞에 땅이었어요. 평생 오빠만 좋아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오빠에게 외면당한 후 쓸쓸한 여생을 사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끔씩 같은 지역에 살던 부모님을 찾아뵀었어요. 제 여동생은 부모님과 진즉에 인연을 끊었었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다음으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제게 평생의 미안함을 담아 남겨주신 땅이 그곳이었죠. 그런데 큰 사이가 대뜸 그 땅에 대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냥 언젠간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땅인데 미리 정보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주변 펜션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장모님? 장모님, 제가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땅이 황금을 낳는 암탉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한테 돈 지원해 주기가 힘드실 것 같으면 그 땅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갑자기 생긴 재산이니까 두 분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금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자네들을 달라는 겐가? 굳이 저희들이라기보단 장모님 딸들한테 달라는 거죠. 그 땅 저희 주시면 저희가 펜션 지어서 부수입원으로 삼아보려고요. 그럼 앞으로 두 분께 저희가 더는 돈 요구할 일도 없고 그럼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게 다 형님 아이디어인데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제부 말처럼 우리 남편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아? 정 싫으면 펜션 사업하면서 수익 일부를 엄마한테 돌려줄게. 어때? 엄마, 그렇게 안정적인 부수입 생기면 우리 남편도 더 이상 주식 투자도 안 하겠대. 두 딸 부부는 큰 사위의 주도로 그 땅의 펜션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말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호통을 쳤어요. 감히 어디서 자기 것도 아닌 장모 땅을 이래라 저래라야. 시연이, 지선이, 남편들이 부추겨도 너희들이 먼저 말렸어야지. 니들이 아주 부모를 우습게 보는구나. 펜션 사업을 하든 그냥 땅을 놀리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군침 흘릴 생각도 하지 마.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스럽나? 어? 그런 말 할 거면 이만 돌아가게. 남편 또한 저를 거들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딸들과 두 사이는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시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로 딱 잘라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싶었는데 다음 명절이었던 추석에도 두 딸 부부는 또 그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장모님, 장모님 손자 손녀들 좀 보세요. 서울에서 애들 공부시키고 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장모님이 그렇게 아끼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 땅 저희 좀 주세요. 네? 진즉부터 펜션 올렸으면 내년, 아니 올해 말부터라도 손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까워 죽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특히 처형네랑 처남네는 아들 하나씩밖에 없지만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둘이나 되잖아요. 네? 어디서 감히 자식들까지 나한테 들먹여? 그렇게 자식을 생각했으면 무리하게 주식 투자나 사업부터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자네들 장모가 아주 우스워 죽겠나? 돈 얘긴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오기만 하면 매번 돈 얘기냐 말이야. 매형들, 제가 매번 부모님께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쩜 그렇게 저희 부모님 돈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리고 누나들이 제일 문제야. 매형들이 저러면 못 그러게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옆에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 어떡해? 예전부터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이젠 어머니 아버지 등골을 빼먹으려고 들어? 창피한 줄 알아. 저희가 딸들 부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자 그날 아들 부부는 딸들 부부가 올 때까지 며느리의 친정에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들 부부가 또 저런 소리를 하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딸들 부부와 아들 부부는 4대 2가 되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 편을 들며 호되게 딸들 부부를 야단쳤죠. 아이 시끄러워 이것들아. 니들 동생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 매형들한테까지 저런 소리를 했겠어? 창피한 줄 알아 이것들아.
그리고 노서방, 조서방.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뛰게. 어디 스스로 발로 뛸 생각은 않고 남의 돈에만 그렇게 침을 흘려? 그걸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 교육 핑계대기 전에 애들한테 좋은 폼부터 보여줄 생각을 하라고. 결국 그날 딸들 부부는 크게 감정이 상한 채 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도 우리를 위로한 뒤 사돈댁으로 향했죠.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사위들은 구사하고 딸들이 왜 저런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었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딸들 부부는 우리에게 연락 한 통을 안 하더군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진심 어린 사과, 그거 하나면 저희 부부는 그래도 마음을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딸들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런 딸들을 저와 남편도 점점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다음 명절인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됐어. 바깥 사돈 몸이 요즘 더 안 좋아졌다며? 얼른 가서 찾아뵈라. 그 애들이 이번에 오면 마지막으로 네 누나들 인간 좀 되게 진심으로 타일러 봐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모로서 결단을 내려야겠지.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를 보낸 뒤 딸들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꼬박꼬박 오던 아이들이니 이번에도 오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린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딸들과 사이들을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소 도착하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딸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식어가는 점심상을 지켜보다가 먼저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한숨이 나오는 대답을 듣게 됐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장모님. 제 전화를 받은 사람은 큰사위더군요. 큰사위는 큰딸과 자신의 부모님 댁에서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큰딸은 샤워 중이라고 했죠. 이제서야? 왜 안 오나 해서 전화했더니 그럼 우리 집에 오면 저녁이나 되겠구먼. 저희 안 갈 건데요. 뭐라고? 아니, 왜? 왜냐뇨. 장인 장모님이 저희가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하시잖아요. 저희도 평소에 일하랴 애 키우랴 피곤해 죽겠는데 저희 싫다는 장인 장모님 댁에 귀찮게 운전까지 해서 왜 가겠어요? 그건 자네들이랑 우리 딸들이 하도 돈 얘기만 꺼내서 그렇지. 그럼 우리 집 오는 게 귀찮다는 겐가? 돈 얘기 못할 거면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이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비약적으로 하세요? 갈 때마다 감정이 안 좋아져서 오니까 귀찮게 삼척까지 갈 바엔 그냥 집에서 쉬겠다는 거죠. 집사람도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겠다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큰사위는 기가 막히게도 대놓고 귀찮다고 말하며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을 부탁할 땐 그렇게 몸을 낮추더니 그날 말투는 심드렁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가 진짜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 같지 않자 아예 태도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큰사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제네도 안 갈 거예요. 저희 두 집끼리 상의해서 이번엔 같이 안 가기로 했거든요.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남은 연휴 동안 돈 벌러 대리운전이나 할까 봐요. 대박 주식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투자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안 돼서 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신다네요. 조서방하고 처제도 돈 없어 죽겠는데 명절 내내 가게 나가봐야지 않겠어요? 의지할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조서방 참 서럽겠네요. 그죠, 장모님? 이 말은 즉 장모인 제가 땅을 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싹바가지 없는 말투가 너무 괘씸하더군요. 딸들과 사이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딸들과 사이들과 인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인생의 참교육을 한 번은 시켜줘야겠다 싶더군요.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걸 부모로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죠. 저는 화를 꾹 참고 큰 사위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오면 자네 부부랑 작은 애 부부 중 누가 나한테 더 잘하나 보고 둘 중 하나한테만 땅 좀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참 안타깝구만. 그럼 그냥 우리 아들 부부한테 물려줘야겠네. 대리운전 열심히 하게. 네? 장모님! 장모님! 제 말에 큰 사위는 그제 허겁지겁 저를 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뒤 큰 사위 말을 전해들은 건지 작은 딸 부부는 큰 딸 부부와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땅 이야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절대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우리가 좀 늦었지? 그리고 두 딸 부부는 그날 저녁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침 뚝 떼고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귀찮아서 안 온다며? 대리운전하고 가게 장사할 거라더니 왜 왔어? 에이, 그래도 명절인데 진짜로 우리가 안 오려고 했겠어? 그치, 여보? 맞아요, 장모님. 사실 저희가 오려고 했었는데요. 두 분 기분 좋으시라고 몰래 와서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했어요. 짜잔, 두 분 좋아하신 한우 세트도 저희가 사왔어요. 우린 저녁 먹었네. 그리고 귀찮아서 고기 굽기도 싫어. 자네들이나 가져다 먹게. 에이, 두 분 귀찮게 저희가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겠어요? 여보, 여기 가스버너 좀 가져와봐. 장인 장모님 고기 좀 구워드리게. 처제는 된장찌개 좀 끓이고 조서방 자넨 사온 전통 소주 좀 꺼내게. 그러자 두 딸 부부는 들뜬 표정을 애써 감추며 가식을 떨더군요. 그리고 큰 사위는 갑자기 진두지휘를 하며 우리에게 아양을 떨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때부터 두 사이가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장모님 새송이 버섯 좋아하시죠? 제가 고기랑 같이 기가 막히게 구워드릴게요. 우선 먹기 좋게 잘라서 아우 내 손 베었잖아. 삼겹살집 한다는 사람이 고작 버섯 자르다가 손을 베나? 역시 사람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장모님? 장모님, 제가 쌈 싸드릴게요. 해보세요. 난 쌈에 마늘 넣은 거 싫어하네. 형님은 아직도 장모님 쌈 취향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장모님에 대해 관심 좀 가지셨어야죠. 뭐야? 나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와 있지도 않았을 사람이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형님이 우리한테 말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형님하고 장모님이 통화할 때 옆에서 들은 거죠. 쉿, 그걸 말하면 어떡해. 두 분은 우리가 같이 있던 거 모르셨다고. 그러다가 그들은 제게 거짓말한 사실까지 들켰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던 큰 사이의 말을 들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다네요. 애들은 각자 사이들의 부모님 혹은 동생 부부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러다 제 전화를 듣고 두 부부 모두 허겁지겁 달려왔던 겁니다. 어쩐지 서울에서 왔다기엔 더럽게 빨리 왔다 싶었거든요. 큰딸은 제게 민망한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그냥 엄마가 우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우리끼리 겸사겸사 오랜만에 애들 없이 놀러 갔다 오려고 했던 거야. 미안해, 엄마. 근데 곧장 뉘우치고 우리 이렇게 달려왔잖아. 한 번만 이해해주라. 어? 왜? 내가 후회하면 너희들한테 그 땅 줄까 봐? 기가 막히는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 난 분명 아까 전화로 노서방한테 그 땅 태훈이네한테 줄 거라고 말했어. 에이, 장모님.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저희도요, 장모님. 글쎄, 어디 한번 해보든가. 나야 뭐 자네들 장모 뜨시면 뭐든 따를 테니까 어디 한번 이 사람 마음 움직여보게. 저와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말에 희망을 느꼈는지 딸들과 사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더군요. 특히 사이들은 잔뜩 신이 나서 서로 경쟁을 하며 설거지든 청소든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형님, 괜히 평소에 하지도 않던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나 깨지 마십시오. 그러는 자네야말로 언제 처갓댁 오면 청소를 다 했다고 야단인가? 그 청소기 작동법이나 제대로 알아? 형님은 집에서 청소도 한 번 안 도우시나 봐요.
청소기 사용법이 다 거기서 거기죠. 딸들은 우리 옆에 붙어서 서로의 남편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 설거지 너무 깨끗하게 하지 않아? 저 사람이 회사에서도 일을 한번 시작하면 실수라곤 하는 법이 없다니까.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친정에 소홀했지? 우리가 일하랴 애 키우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근데 요즘엔 알겠더라.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그래서 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더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엄마, 이제 나랑 남편이 엄마 아빠한테 훨씬 더 잘할게. 언니 그 맨날 말은 청산유수지. 엄마, 난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안 해. 엄마, 우리한테 그 땅 주면 우리 펜션 짓고 아예 이 집 들어와서 살려고. 그래서 펜션 운영하면서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고 얼마나 좋아. 야, 네가 삼겹살집 망할 것 같으니까 펜션 차리고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생각해서 오는 거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는 언니네야말로 돈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펜션 사업하려는 거잖아. 지금 벌이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우리한테 양보 좀 해. 그 싸움은 다음 날이 돼서도 여전했습니다. 사위들은 이번에 멀쩡한 남편 차를 세차해 주겠다며 그 추운 날씨에 마당 호스를 틀어대더군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세차를 해봤겠습니까? 세차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마당은 물바다가 됐어요. 아이고, 이 겨울에 이게 웬 물난리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물 뿌릴 거면 자네들 차에나 뿌리던가. 왜 내 차를 저렇게 만들어 놓냐고. 얼른 마당에 물부터 빡빡이로 치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다 조서방 자네 때문이잖아. 자네가 물을 너무 해프게 썼다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형님. 제가 하겠다는 거 형님이 기어코 제 손에서 호수를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호수 들고 실랑이 하다가요.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 다 듣게 할 참이야. 조용히 그 입 닫고 마당이나 치워. 평소 마당 관리에 열심히던 남편은 단단히 뿔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위들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마당의 물을 정리해야 했죠. 그 외에도 사위들은 서툰 솜씨로 점심을 차리고 제가 아끼던 화초를 다듬겠다고 나서더군요. 그러다 멀쩡한 이파리를 잔뜩 잘라놔서 제 뚜껑을 열리게도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 잘하겠다더니 잘하겠다가 아니라 다 잘라버리겠다는 말이었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전 그냥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 핑계를 대?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시끄러워. 자네들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더 불편해 죽겠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딸들은 그런 남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딸들 부부는 그렇게 기가 죽은 채 저녁까지 집에 가지도 않더군요. 그리곤 제가 대체 언제 갈 거냐고 물으니 그제야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럼 그 땅은 누구 주실지 결정하셨어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 사위의 말에 나머지 셋도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벼르던 참교육을 시작했어요. 자네 똑똑하다더니 기억력이 영 안 좋은 겐가? 네? 아니 그게 무슨... 내가 어제 분명 그 땅은 우리 아들 부부 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네? 아니 분명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디 한번 저희한테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해보라고 했지. 한다고 내 마음이 움직일 거란 말은 안 했네.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였고 내 뜻엔 변함이 없어. 아니 그럼 왜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그냥 두고만 보셨어요? 지금 저희 가지고 노신 거예요? 큰 사위는 제 말에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나머지 셋도 거들기 시작했죠. 맞아요. 이건 아니죠,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별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안 주실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시던가요.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맞아. 가만히 있던 아빠도 똑같아.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농락해? 돈 좀 있으면 부모가 그래도 되는 거야? 웬일로 언니가 맞는 말 했네.
엄마, 지금 특히 나랑 남편이 얼마나 돈이 급한지 알면서 어떻게 이런 장난을 쳐? 너희들도 거짓말했으면서 왜 난 하면 안 되니? 노서방, 조서방, 기억 안 나나? 자네들이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분명 약속했었지? 2번 다시 주식도 사업도 안 하겠다고. 그런데 1년 만에 호떡 뒤집도 말을 뒤집지 않았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네. 어디 역으로 거짓말을 당해보니까 어떤가? 기분이 아주 더럽지? 인생은 이런 거네. 대로 주면 반드시 말로 되돌려 받는 거. 그리고 이번 일을 확실히 깨닫기들 바라네.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야. 자네들이나 내 딸들처럼 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돈에 의해서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 버릇하면 그 끝에 남는 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을 거네. 이게 내가 장모이자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르침이야. 알아듣겠어? 제 말에 딸들 부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뻥 쪄 있더군요. 남편은 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들을 엄한 눈빛으로 누려보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연이, 지선이, 너희 잘 듣거라. 우린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어. 이미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재산은 다 증여해줬다. 알지? 나머지 만약 우리가 죽더라도 너희에게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다 취해놓을 생각이야. 우린 그 땅도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길 유산도 전부 태훈이네한테만 줄 거야. 그 애들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우리를 계속 찾아오고 싶다면 기쁘게 받아들이마. 하지만 또 돈 이야기를 꺼낼 거면 이제 명절이고 뭐고 우리 집으로 오지 말거라. 어차피 우리와의 인연은 너희들이 이번에 먼저 정리하려고 한 것 같으니까 불만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제 말에 딸들은 그제야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섭게 왜 이래? 어? 이번엔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엄마가 우리한테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하길래 우리 남편 말 듣고 딱 한 번만 안 오려고 했던 거야. 맞아, 엄마. 형부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먼저 여기 오지 말자고 했었어. 형부, 이게 다 형부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왜 괜히 처음부터 우리한테 엄마 땅 얘기하게 부추기고 여기도 오지 말자고 하냐고요. 형부 때문에 죽 서서 개죽게 생겼잖아요. 조용히들 해. 남 탓할 것도 없어. 제일 나쁜 건 너희들이야. 우린 너희 사람 만들려고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너희들.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장 니들이랑 똑같은 니들 남편 데리고 가. 엄마 진짜 이러기야? 엄마랑 아빠 맨날 태훈이만 예뻐하고 우린 혼냈잖아. 가진 핑계를 대봤자 이번에도 그런 거지? 그래. 나도 지선이도 더 이상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너흰 항상 너희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남 탓만 하기 바쁘구나.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마. 그래. 우리도 너희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 집에 오지 마라. 그리고 저와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자 두 딸은 승질을 마구 내더라고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결국 그렇게 두 딸 부부는 성질을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나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더 이상 딸들 부부에게 휩쓸리지 말자고 다짐했죠. 이후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에게 그 땅을 증여해 줬습니다. 혹시라도 딸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쇠뿔을 당김에 빼버린 거죠. 그런데 처음엔 며느리가 나서서 그 땅을 거절하더군요. 저희들이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형님들 때문에 홧김에 이러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너희들에게 그 애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했어. 어머마, 네 부모님에게만큼 우리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네 마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태훈아, 속만석이는 네 누나들을 보다 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 싶어서 위안이 됐어. 너희들 사돈 어른 병원비 대고 집 대출금 갚고
애까지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이 땅 비싼 값에 팔든 펜션을 짓든 너희 마음대로 쓰려무나. 너희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단다. 두 딸 부부와 다르게 한 번도 힘들다 소리를 한 적 없던 아들 부부는 내심 힘겨웠던 모양이더군요. 그런 우리의 말에 두 아이 모두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딸들에게만 시달리느라 미처 아들 부부에게 더 빨리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주던 두 아이를 남편과 저는 꼭 안아주었죠. 그날 이후 1년하고도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두 딸 부부는 한 번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런 딸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인연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족은 그렇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서울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지? 힘들긴요. 펜션 올라가는 것도 보고 두 분도 보러 오는 건데 오히려 신나죠. 그렇지, 도경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오는 거 좋지? 아, 난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오는 게 제일 좋아. 아빠, 소풍 오는 것 같아. 지금 아들 부부는 전보다 훨씬 자주 삼척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준 땅에 펜션을 짓고 있거든요. 대출을 껴서 짓고 있긴 하지만 주위 펜션들을 보면 나중엔 충분히 투자금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부부는 펜션 운영을 시작하면 한동안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다가 훗날엔 아예 펜션으로 내려와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손주가 대학에 가고 나면 저희 부부 곁에 살고 싶다네요. 안사돈과 최근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바깥사돈 곁엔 함께 사는 며느리의 동생 부부가 있을 테니까요. 말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아들과 며느리의 그 말에서 우린 듬뿍 담긴 애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3달 전쯤 우리 아들에게 두 딸의 근황을 한번 들었었어요. 작은 딸이 차마 우리에겐 전화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돈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큰 매형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작년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또 했었나 봐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에요. 주식은 아니고 무슨 투자였나 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대요. 그래서 폭삭 망하고 집까지 날릴 위기였는데 문제는 큰 매형이 작은 매형한테도 그 투자를 적극 권유했던 거예요. 삼겹살 가게가 망할 위기니까 작은 누나네가 혹해서 마찬가지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나들 둘 다 집 날리고 전셋집으로 이사 가야 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돈을 빌려줬니? 아니요. 어차피 빌려줘봐야 또 날려먹을 게 뻔한데요. 근데 작은 누나가 은근슬쩍 두 분께 남은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라고 욕하고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혹시 누나들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아들의 염려와 달리 두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딸들의 마지막 염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딸들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한들 저는 절대 돈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딸들에게 인생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지금 두 딸은 결국 집을 날리고 작은 전셋집이나 혹은 월세집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딸은 결국 삼겹살 가게가 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이 딸들의 직접 선택한 길의 결말이니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에요. 부디 언젠간 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면 앞으로 딸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가슴에 묻는 게 맞는 거라고 남편도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두 딸과의 인연을 정리하며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보다 훨씬 자주 저희 부부를 찾아오고 전화도 하며 딸들로 인해 받은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딸들과 상반되는 아들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니 위로와 존중, 이해와 배려하는 관계로 이어진 아들 부부와 우리가 바로 진정한 가족임을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때로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면 그 인연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폭우가 심심치 않게 쏟아지는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만은 늘 화창함이 드리우길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